네, 베이징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중국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CPI 지표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고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영향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도 이번 주에 CPI, PPI 모두 발표를 하게 되죠. 일단 중국 경제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뭐 이미 중국 경제가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중국 정부가 이미 이야기를 메시지를 시그널을 던졌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제 부양책이 나올 것이냐를 이제 계속 기대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거 아직까지는 기대한 만큼 안 나오는데 라는 정도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 돈을 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6일 날 이제 CPI, PPI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중국 내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물가 지표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여기 선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감춰진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소비, 이제 고용률 요런 것들은 이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CPI, PPI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외부적인 요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인플레이 우려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난 이제 춘절 연휴 끝나고 이제 개장하고 보면 조금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이는 그래도 올림픽 특수가 있어서 네. 전통주라든지 좀 대형주들은 조금 그래도 좀 성장을 가는 분위기인데 네. 중요한 게 이제 선전이죠. 선전 기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선전주 기술 중심은 미국이 또 때릴 거야. 미국이 제재를 또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심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전 증시가 하락하는 게 좀 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금리 MLF라든지 이제 금리 인하 전반적인 인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 생각도 이제 계속 이제 인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이제 지켜보는 관망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방금 sen전 말씀을 주셨으니까 CATL 아까 박수진 연구원하고 이야기할 때 보니까 CATL에 루머가 돈다고 하는데 세상에 중국같이 정부가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맞습니다. 루머가 돈다. 이거는 제가 좀 믿기지가 않아서 어떤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어떤 무역 규제, 또 기술 규제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장 대장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루머가 돈다는 게 아마 이제 미국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마 또 이제 가장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락이 됐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루머가 지금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는 전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 경제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분들 중에서 이제 중국 경제 괜찮다. 그래도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손대려면 자기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제가 위태해지기 때문에 중국을 건드리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미국에서 보는 중국의 위기. 그러니까 중국 소식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저번에 상해에서도 한번 전화 연결을 해주시고 맞습니다. 다녀오셨으니까 미국이 보는 위기는 세 가지입니다. 부채 위기, 인구 위기, 그리고 국제적인 고립, 이 책임감과 이런 게 덜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위기를 가지고 과연 세계 경제의 리더가 될 수 있으며 경제 정책의 하모나이즈, 조합과 협력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인데요. 그걸 단기, 중장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채, 인구 감소 문제, 국제적 고립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분에 이미 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리스크 테이킹을 잘 하고 있고 그걸 조율을 좀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게 드러난 데이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이게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라면 또 모르겠어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통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인구는 줄어드는 건 중장기적인 부분인데 지금 가장 중국 내부에서 지금 세 가지 중에서 좀 시급한 것을 골라라고 한다라면 지금 앵커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결국 이 국제적인 고립이죠. 네, 반중국 정서적인 부분들 이번에도 올림픽도 보셨다시피 그래서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 전반적인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그다음에 중국을 고립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글로벌 통상 다자 외교를 하려고 하죠. 근데 중국 내부는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동맹 국가가 보통 60개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데
중국이란 나라를 경제 규모로 혹은 무역 규모로 해서 1등을 하는 상대국이 한 네. 110개국 이상 플러스 알파거든요. 네. 60개가 이기냐, 110개가 이기느냐, 지구전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런 내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드러나는 거 봐도 이번 올림픽에도 보이콧을 했지만 우리가 아는 뭐 당연히 미국과 딱 붙어 있는 몇 개, 뭐 뉴질랜드, 영국, 뭐 그 우리가 호주 이런 부분은 빼고는 일본 다 조심스럽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은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구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네. 일단 베이징 올림픽에 지금 올림픽 특수는 크게 이제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는 상황인데 올림픽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양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올림픽 이후에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올림픽 이후는 이제 본격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은 이제 올림픽 때문에 코로나를 혹은 지금 뭐 오미크론도 중국이 잘 방어를 했다고 하지만 뭐 지금은 제가 갔을 때보다 더 지금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워낙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거의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대출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풀고 있는 동시에 중국 전체의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채널, 그러니까 두 개의 체질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1차, 2차, 3차 산업. 그러니까 중국 GDP에서 3차 산업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54.8% 정도 됩니다. 서비스가 되려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보 이동이 이동이 있어야죠. 못 하니까. 네. 그 54.8% 이제 중국 2차 제조업은 한 39%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약간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서비스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을 하면 전체 GDP 성장 0.5% 떨어진다라는 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네네. 두 번째 체질 변화가 소비 수출 투자인데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비입니다. 소비가 중국 전체 경제 GDP에서 아마 기여도가 한 64.8,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네. 작년도는 그래도 방어를 했던 게 수출 때문에 방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수출도 미국이 계속 저렇게 한다라면 이게 소비는 계속 안 돌아지고 소비가 안 돌아간다는 말은 결국 취업률, 고용률 하락이 떨어질 것이고 고용률 하락이 떨어진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바로 밑에가 바로 취업률인데 네. 올해 1,00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결국은 1분기에서 돈을 쏟아낼 겁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과거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신형 인프라나 신형 도시화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과 섹터를 좀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 규제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 내부에서 이런 규제는 조금 이런 디스카운트는 조금 분명히 덜 할 겁니다. 지금 일단은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봤던 그런 식 규제는 조금 덜 할 수 있다. 네. 작년에 봤던 규제는 조금 덜 할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탄센트, 알리바바, 그다음에 바이트댄스인가요? 이런 첨단 기업들이 메타버스에다가 8조 달러 퍼붓겠다는 공약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자 기술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서 이 상장이나 여러 가지 그 자본 유치에 대한 문제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을 과연 그다음에 또 암호화폐를 중국 정부 스스로가 지금 디지털화폐. 규제하고 있거든요. 암호화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기술 메타버스와 연관된 파생적인 기술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 아닌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전반적인 지금 중국은 일단 암호화폐 부분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규제를 하고 있는 안 된다 불법이라는 그렇죠. 얘기를 분명히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좀 나눠서 본다면 메타버스는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 중국에서는 그래서 전종 특신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새롭게 육성할 그러니까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중국 혁신 기업의 이제 투자 방향성이 올해가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 메타버스가 중심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 그게 이제 중앙 정부도 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베이징 증권거래소 같은데 새로 생긴데 상장을 시켜서 자본의 통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은 일단은 모든 방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메타버스를 하려면 암호화폐도 또 연관성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기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자화폐가 지금 중국에서는 뭐 지불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요번에 올림픽을 계기로 완전 보편화 시켜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암호화폐 그런 부분은 더 이제 볼륨을 더 키우려는 노력
좀 더 체계화하는 좀 네. 규범화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암호화폐 부분에서는 지금에 있는 규제에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변화 없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시장에서 중국이 새로운 암호화폐, 새로운 좀 풀 것이냐, 저는 그런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의 메타버스의 성장 가능성은 그게 제한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중국 증시가 통상 2월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3월 양회가 열리기 전에 조금 더 이제 부양책 효과 먼저 선반영되면서 기대감이 실린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번엔 어떻습니까? 양회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양의 관전 포인트는 핵심은 그거죠. 몇 프로 성장할 것이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보실 때, 중국 주식 볼 때 크게 이제 2월 달하고 7월 달을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2월 달은 조금 깜깜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쏟아냈는데 이게 대한 실적 지표가 뭐설 연휴도 있고 춘절 연휴이다 보니까 잘 이렇게 공백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지표를 좀 긴 버전에서 보면 다 올라갔습니다. 네. 예를 들면 상하이 있는 커츠왕방 같은 경우도 이제 생기 3년이 넘었는데, 커츠왕방 같은 경우는 쭉 전체적으로 3년 지표를 보면 7월 달이 제일 높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월달 장세가 좋은 것의 특징이 맞죠. 이번에 이제 양회가 3월 2일 날 되는데 어떠한 부분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이제 흔히들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중국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이 5대 프로세스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1단계가 이제 12월 초에 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몇십 명이 모여서 야, 우리 중국 문제 어떤 문제가 생겼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방향 아젠다를 던집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12월 중순 2단계인데, 중순이 되면 중앙경제공작회의.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중국을 어떻게 경제할 거를 되고, 3단계가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만들어진 게 각 부처별로 이제 연례공작회의를 합니다. 재정부, 인민은행 돈 얼마를 풀 건데, 네. 상무부는 소비 진작을 어떻게 할 건데, 네. 줄줄이 가는 것들. 그게 4단계가 뭐냐면 지역별 전인대가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제 3월 2일 날, 그 5단계인데 3월 2일 날 이제 총리가 발표할 건데 그 몇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별로 자 GDP 어떻게 올려. 네. 네. 그래서 평균을 내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돈을 풀 것이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이냐를 처음부터 지금 하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단계가 진행이 막 되고 있다.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취업 단계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전인대에서 아마 이제 리커창 총리가 발표를 하겠죠. 제가 볼 때 이번에도 구간 성장 얘기할 것 같습니다. 5.5에서 6%, 5.5에서 6% 정도의 구간 성장을 아마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는 아마 어쨌든 6%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가 긴 텀에서 올해를 본다라면 여러 가지의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31개 성급 지방 정부가 5% 성장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봐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2008년도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침몰할 때 8% 성장 유지하겠다 이야기했을 때 실제 성장률을 한 5%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를 모두가 이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의미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나 미국 경제가 계속 저런 상태로 간다면 저게 2%, 3%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지금 각 정부마다 이 성마다 승진이나 승급의 문제가 또 걸려 있는 상황이 결국 연말로 돼서 가기 때문에 네. 5%를 내놓지, 실제로 그까지 가기에는 올림픽 이후의 경기 부양이 어마무시한 규모가 아니면은 어렵다. 미국도 7조 달러를 풀었는데 중국이 거기에 버금가는 경기 부양을 하지 않고서는 5% 가능할까?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게 이제 아마 1분기에서는 조금 이제 좀 낮은 구조로 좀 갈 것이고, 이제 그러면 이게 쭉 내려갔다가 이제 우리가 U자형, 그러니까 V자 반등은 그러니까 U자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갈 것 같은데, 돈이 이제 아마 이제 1분기에서 많이 좀 풀어야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대출 1, 2월 달도 보통은 대출 일반 인민은행 대출 성수기고 제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1분기에 많이 좀 풀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아까 그래서 지금 말씀 보셨다시피 이게 지금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 근데 방향성을 제시는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뚝딱뚝딱 해가서 SOC 뭐 이런 게 아니라 신형 인프라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저런 식으로 했을 때 조금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중국이 혼자만이 아니라 워낙 글로벌과 공급망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일단 크거든요.
근데 돈을 이제 풀 수 있는 것들을 너무 풀었을 때 돌아오는 부작용 부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근데 제가 보는 데는 실제적인 부분에서 일단 저 6%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5% 이상 부분에서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후유증이 어디까지를 방어해낼 것이냐가 중국 정부 공산당의 리더십이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중국이 5%를 성장하는 그 개념은 중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결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의 그 1,000만 명이 넘는 사람 졸업자 13억 명이 공산당을 10월 달에 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네. 스무스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올해가 연장 제4연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월 달을 중심으로 그게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한다라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아마 지금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내내 시진핑 주석의 위상, 과연 안정적으로 다음 연도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지켜보는 것이 경제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승철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